죽어있던 스브스의 금토 드라마를 구원해준 커넥션, 많은 화제성을 불러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공개되었던 태진과 종수의 이야기를 조금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종수와 태진의 묘한 갈등이 어쩌면 이 드라마의 모든 시작이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사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발표에 의해서 피로동 택지개발 사업을 하려는 땅의 81%가 원종수 쪽의 지분이고 나머지 19%가 지역 주민들의 지분이고 문제가 없다고 아들 종수가 발표를 하자, 그러자 원 회장은 20년 전 안현신도시 사업대를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우리가 지분이 작아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라서 쉽게 보면 안 된다고, 그리고 무슨 말을 아버지 원 회장이 이어가는 찰나였는데, 그때 종수는 그건 20년 전 일이라고 태진이가 시킨 그 말 그대로 말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20년 전에도 원 회장이 지분이 적어서 힘들었던 건 아니다. 주민들의 적은 지분도 결국엔 위협이 됐고 아주 힘들게 20년 전에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수가 말을 끊었지만 뒷부분에 원 회장이 하려던 말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19%의 지역 주민의 지분을 더 가져오는 일도 준비가 되어 있냐는 말을 하려고 했을 것이죠. 그러면서 또다시 태진의 대본대로 읽어주는데, 지금 최대의 걸림돌은 주민들의 지분이 아니고 20년 전 신도시 사업으로 당시 금융그룹의 초과 이익이 과도하게 생각한다는 안현시 주인상 시장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 말만 봐도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이득을 금융그룹이 취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공식 루트로 갔어도 안현시 시장이 반대를 해서 결국 금융그룹은 피로동 사업권에서 배제가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안현시장의 야심을 이용해서 그의 업적을 세워주겠다고 설득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면서 모두들 만족하는 회의 자리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지만 뭔가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아들 종수에게 결국 태진이가 잘했다는 말을 하면서 종수의 열등감과 압박감이 느껴지는 화면 연출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20년 전 태진이가 종수의 비선 실세가 된 최초의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 그 속에서도 종수는 아주 똑똑하고 신의도 있는 친구가 있다면서 아버지에게 태진이 이야기를 자주 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원 회장이 태진에게 종수는 어떤 친구냐고 물어보는 순간 귀를 가까이 가져다 대는 종수의 모습이 비춰졌는데, 종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진 저 친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하고 말이죠. 역시나 돌아오는 말은 그저 돈 많은 친구라는 답변이었고, 훔쳐보는 모습을 들키자마자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뛰쳐가는 모습이 한편 안타깝기도 했는데요. 더 안타까웠던 점은 아버지가 종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생각하게 한 것에 대해서 종수는 죄송하다고 말한 것은 아닐까요? 회의 내용에 이어서 과거 20년 전에 태진과 종수의 이야기가 나온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20년 전 최경태의 죽음은 20년 전 안현신도시 사업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며 어쩌면 창수와 윤 사장까지도 연관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되는 이야기일까요? 다시 한번 종수의 아버지 원창수의 인물 설명란을 보겠습니다. 축산업을 하는 농가가 대부분이었던 안현시에서 도축업을 자동화하고 군납을 성사시킨 원창호는 그 자금력으로 IMF 때 도산하던 기업들을 헐값에 주어 담아 지금의 금융그룹을 만들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축가를 운영하던 안현시 주민들은 싼 값에 땅을 판 것도 모자라서 금융그룹이 도축업을 자동화까지 해버리게 되면서 아마도 일자리까지 없어진 안현시 주민들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IMF까지 왔으니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금융그룹에 대한 원망을 가지게 되었음이 유추가 됩니다. 지금도 민현우의 집도 축사였는데 헐값을로 팔았다고 나왔고, 중간에 나온 정윤호의 와이프 강시정도 과일을 파는 주민에게 헐값되기 전에 어서 땅을 팔라고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피로동 개발을 하게 되면 땅값이 오를 걸 알고 있는 정윤호의 와이프가 미리 작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년 전에도 엄청난 이익을 취했던 원종수 라인들은 20년 뒤에 얼마나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지 상상이 되는 상황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번 계획은 박태진이 주도를 했고, 언제까지 회장님 그늘에 있을 거냐고 원종수에게 말을 했던 태진, 혼자서도 잘 알 수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회장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이번 기회로 원종수와 원창수 회장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설계를 하고 있는 태진이겠죠. 그럼 2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최경태와 창수와 윤 사장까지도 관련이 있는지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뇌피셜이 가득한 영상이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종수의 주변의 모든 인원들이 종수에게 도움이 되는 인물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고 고등학교 내내 유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던 원종수는 항상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도저히 박태진을 따라갈 수가 없고, 싸움으로 오치현을 이길 수가 없고, 신망으로는 준서에게 이길 수가 없었죠.
그 어느 것 하나도 이길 수가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수의 아버지가 안현신도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주민들의 지분이 필요해서 지분을 사들이면서 수없이 협박 같은 것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용역 깡패들이 땅 팔라고 하는 소재의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20년 전이면 원창호 회장 역시 그런 비슷한 일을 많이 했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종수와 같은 반 최경태의 집에도 땅을 팔라고 제안을 했을 원창수 회장. 하지만 용역 깡패들이 와도 강하게 저항을 했었을 최경태 집안. 마지막으로 최경태 집안의 지분만 확보를 하면 아마도 원창수 회장의 계획대로 되었던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경태 집의 지분만 확보하게 된다면 인정을 받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공부로도 싸움으로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번엔 꼭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종수는 오치영 같은 친구들과 함께 같은 반 친구인 최경태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강하게 반발을 하던 최경태의 집, 그리고 돌아서 나오면서 축사에 불을 지르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된 최경태 역시 강하게 종수와 몸다툼까지도 벌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수의 명찰이 떨어졌던 것이고, 최경태는 몸싸움 끝에 원종수 패거리에게 제압을 당하게 되고 그 자리에 기절을 하게 되면서 뜨거운 불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최경태의 집에 종수가 가던 그 순간에 준서는 안 데리고 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경태의 집을 지나치던 준서와 중학교 동창인 노규민은 종수가 불을 지르고 나오는 모습을 멀리서 봤을 것이고, 준서는 그 일을 친한 친구였던 재경에게 말을 했지만 사실상 직접적으로 종수가 죽인 모습을 본 것은 아니었기에 막상 경찰이 왔을 때 본 적이 없다고 증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야 바르고 신망했던 준서가 가난한 자신의 집을 이끌어주는 종수도 지키면서 자신의 신망까지 지켰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난 최경태의 집에서 원종수의 명찰을 직접 챙겼던 노규민도 역시 이 사실은 감추고 살았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20년 전에 용역 깡패들에게 피해를 보았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오랜 시간 동안 금융그룹의 원한을 가졌을 사람들이 많았을 것을 눈치채셨죠. 그 피해자 중 한 명이 또한 재경이를 돌봐주는 창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캐릭터 설명란을 보면 역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창수는 재경이와 8년간 일을 같이 하고 있으며 재경이를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좋아한다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돌아가신 아버지의 복수를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던 것으로도 생각이 드는데요. 덧붙여 7화예고의 윤 사장과 창수도 둘만이 같은 공간에 있는 장면이 조금 의아했는데, 거물급 윤 사장을 체포하는데 창수 혼자라는 게 많이 이상하단 말이죠. 윤 사장의 캐릭터 설명란을 보면 안현씨를 기반으로 온갖 돈 되는 나쁜 짓은 도맡아 해온 인물로 몇 해 전부터 마약 유통에 손을 댔다고 써 있습니다. 안현씨에 오랫동안 살았고 경력이 짧은 것을 보면 갑자기 나타난 인물입니다. 윤 사장도 왠지 어린 시절 금연그룹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안현씨 주민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쩌면 창수와도 어떤 관계가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궁금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